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AI융합대학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셨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통적인 추론 방법의 한계점, 즉 연역법과 귀납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과학적 추론이라는 게 뭔지, 자, 과학적 추론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요,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과학적 사고를 위해서, 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연관성입니다. 자, relationship 또는 the association이라고 부르는 연관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과학적 사고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인과성입니다. 네, causality라고 표현하는 인과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 과학적 사고를 위해 필요한 연관성과 인과성이란 이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연관성이란 용어, 그리고 또 인과성이란 용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용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통계를 전공하거나 저처럼 빅데이터를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 연관성이 뭐지? 인과성이 뭐지? 두 개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자, 연관성과 인과성이란 이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이 수업의 첫 번째 주요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에 오늘 깔끔하게 정의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사회과학자인 하퍼 콜린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계신데요. 자, 이분이 자, causality, 적어도 인과성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학습하는 게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론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 자, 또는 연관성이 있다.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과관계가 있다. 자, 이 두 개의 사건은 연관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인과성이 뭔지, 연관성이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과성과 연관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만은 온라인 수업이라서 들어볼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자, 이게 얼만큼 과학적 사고가 중요한지 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서양 철학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마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하신 이 명언을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서양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소위 제1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있는 모든 사물의 존재와 현상을 의심하고 또 연구하자. 이게 소위 오늘날의 연구, 과학적 사고의 추론의 기본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하고 서양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사물의 존재와 현상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 사고의 밑거름이 되어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이란 게 뭘까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사실 메디컬 빅데이터를 전공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의과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학 또는 의과학, 뭐 보건과학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입니다만은 자, 보건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는 지금 용어가 다 붙어 있죠. 자, 결국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게 뭘까요?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명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자, 인과적인 관계냐 또는 연관성의 관계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명이 빠진다면 여러분들 자, 지금 밑에 그림은 영화 박소건달의 출처를 미리 말씀해 드리면서 자, 이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자, 만약에 어떠한 증명, 과학적인 논거 없이 자,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당신은 곧 뭐 병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과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 과학과 우리가 무속하고의 차이는 바로 증명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과적인 증명이냐 연관성적인 증명이냐를 밝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모든 학문에서 대부분 과학이라는 용어가 다 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심지어 철학이나 역사학이라든지 국어, 네, 언어학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인문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과적인 관계, 연관성의 관계 이 두 개의 개념을 오늘 정립하는 게 오늘 수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한번 과학적 사고에서 한번 인과성과 연관성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바로 흡연소송입니다. 자, 흡연소송이라는 건 뭐였냐면요. 쟁점은 자, 흡연자들이 자, 담배인상공사를 상대로 건강위해 판매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게 바로 흡연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것을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있기 전에 미국에서요. 또는 유럽에서 흡연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또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담배 회사에 승소를 했어요. 흡연자들이. 자, 왜 승소를 했느냐? 이 담배라는 거를 팔아가지고 이 중독성이 아주 심한 이 유해 물질을 팔아서 건강이 아주 손실을 입었다라는 게 소송의 쟁점이었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요? 자, 미국은 여러분들 담배 회사가 회사에서 팔아요. 자, 일반 기업에서 팔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 인삼 공사에서 만들죠. 자, 담배 인삼 공사가 뭡니까?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어요. 국가에서 인삼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위 담배 인삼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과성과 연관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송 일지를 밑에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요. 자, 몇 가지 한번 보시죠. 자, 99년도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폐암 등의 발병 흡연자가 7명이서 가족들하고 같이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2014년에 이제 이게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자,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 15년 동안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자,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담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예,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자, 담배는요. 온몸을 망치는 유해 성분 덩어리라는 제목으로 자, 메디컬 투데이 2011년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담배 속에는 약 4,000여 종 이상의 다른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독성들은요. 세포를 손상시키죠. 자, 몇 가지만 좀 살펴보실게요. 자, 담배 연기 속에는 대표적인 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고요. 여러분들 아세트알데히드 이것은 또 기관지로 흡수되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세톤이라는 여러분들 유해 물질도 있습니다. 아세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 수업을 듣는 여성 수강생이라면 아세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손톱 매니큐어 지울 때. 자, 이게 지금 담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해 물질로. 이것은 장기간 사용하면 간이라든지 신장 손상을 시킬 수 있죠. 자, 그 밖에 살충제인 폴리스테롤 레진, 자, 와파린, 아크로라인. 자, 이런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과 상기도 우리의 이 기관지를 자극할 수가 있죠.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폴리스테롤 레진이 들어가 있는 걸 몰랐다 할지라도 담배가 유해 성분 덩어리라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뭐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007년도에 첫 국내 담배 소송 7년 만에 원고가 패소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흡연으로 인한 폐암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게 2007년에 패소한 이후에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7년을 끌었던 국내 첫 담배 소송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자, 왜냐? 폐암,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시간 관계상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병의 원인을 구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역학적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역학이라는 표현이 쓰이면요.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역학이라는 건 인구 집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할 때 역학조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대규모 인구 집단을 조사한다는 의미죠. 자, 역학적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 결과 관계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모두 다른 요인이 같다는 가정하에 즉, 자, 암에 걸린다 해도 뭐 모든 국민들이 자, 역학적인 거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자, 술도 똑같이 마시고 운동도 똑같이 하고 뭐 무슨 뭐 유해 물질에 똑같이 노출된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추가적으로 담배를 핀 게 더 위험하냐 아니냐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뒤에서 제가 인과관계랑 연관성이 뭔지 차이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007년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암하면 여러분들 제일 떠오르는 기관 뭡니까? 예, 저는 국립암센터가 떠올라요. 자, 2008년도에 자, 메디팜투데이라는 이제 기사에서 뭐라 나왔냐? 자, 암센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야, 무슨 소리냐? 담배는 발암 물질이고 자, 그래서 제조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립암센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런 재판부의 논란에 대해서 국립암센터가 감정서를 하나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흡연과 폐암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다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재판부는 그냥 관계가 있다,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는 그렇지 않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자, 2011년도에는 보니까 이제 재판부가 국립암센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자료를 보게 되죠. 감정서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법원은요. 자, 담배 소송이 쇄도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담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지금 담배를 만들었잖아요. 소송이 줄 소송이 이어지겠죠. 자, 우리나라의 흡연자가 20%만 돼도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소송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담배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소송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 핵심만 좀 짚어드리면 자, 담배는 폐암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자, 이런 이제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자, 그랬지만 흡연자가 흡연 폐암의 인과관계가 딱 결정이 이제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자, 2014년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 15년 동안 뭘 가지고 흡연자와 담배 임상공사가 싸웠느냐? 결국 이게 인과관계냐? 관련성이 연관관계냐? 이걸 두고 싸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쯤 되면 자, 이쯤 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자, 결국은 의학계에서 나섭니다. 의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흡연하고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이게 폐암의 종류마다 다르다. 자, 폐암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뭐 소세포암도 있고 비소세포암도 있고요. 자, 흡연은 편평세포암은 흡연하고 관련성이 있지만 비소세포암은 흡연하고 실제로 관계가 없어도 이제 나타나는 또 폐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성이 낮은 암도 있더라. 결국 핵심은 흡연이라는 게 암하고 모든 암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흡연으로 인한 암도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일부 인정된다라고 의학계에서 이제 밝힌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뉴스죠. 이제 2019년도에 보시면 자, 임상시험이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담배를 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담배를 억지로 피게 하고 한 그룹은 피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나치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게 관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뭐 역학조사, 옹환담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길게 2007년부터 8년부터 있었던 뉴스를 쭉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자,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과학적으로 이 쟁점의 핵심은 두 가지, 결국 하나예요. 연관성이냐, 인과성이냐. 이 두 개의 개념으로 지금 싸운 거죠. 제가 흡연소송 하나만을 지금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흡연소송 15년 동안 싸운 건, 자, 흡연하고 폐암 같은 질환하고는 연관성 관련이 있느냐, 원인 결과 관계냐, 인과성이냐, 이 두 개를 갖고 싸운 거예요. 결국 오늘의 핵심 내용,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이것이 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한번 검증해보는, 제가 파악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것이 연관성이냐 인과성이냐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해서 세 가지 명쾌한 구분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세 가지 사례가 실제 답이 뭔지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연관성, 그 다음에 커설 이펙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인과성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사례. 불경기에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많죠? 네. 네, 경제학에서 속설이에요, 여러분들. 자, 불경기에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거 연관성인가요? 인과성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수는요, 3달 전에 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두통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 참 많죠. 저는 사실 예방학 교실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저희 바로 옆 교실이 이제 산업의학 교실이었는데, 산업의학 교실에서는 이제 그 직장에서의 그 다치는 상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검증하는, 이렇게 지금 이런 걸 밝히는 이제 그런 부서예요. 저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3달 전에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두통 증세가 나타났다. 이것은 연관성일까요? 인과성일까요? 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는 현재 강의실이 어둡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의실 불을 바로 껐습니다. 자, 이것은 연관성일까요? 인과성일까요? 자, 이 세 개의 사례 중에 연관성은 무엇이고 인과성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명쾌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이 지금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과학자 하퍼 콜린스에 따르면요, 인과관계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다 필요 충족 조건이에요.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 꼭 기억해 주세요. 두 사건이 있습니다. 두 사건 A와 B 사이에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인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이 존재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 하퍼 콜린스가 말한 인과관계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성립을 위해서는 한 사건 A가 다른 사건 B에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 선행이 뭐예요? 먼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사실적 조건화라고 하는데요. 자, 전자 A, 자, 먼저 일어난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후자 B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경우. 사실 이게 counterfactual condition이라고 하는 반사실적 조건을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책 한 권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이해한 용어로 제가 풀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전자 A. 그러니까 결국 반사실적 조건이라는 게 뭐냐? 자, 어떤 사건 A가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가 과연 일어났을까? 라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걸 우리가 반사실적 조건화라고 합니다. 자, 명쾌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과관계를 하면 자,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이 존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건 A가 B에 선행해야 돼요. 먼저 와야 돼요. 세 번째는 자, 이게 안 일어났으면 이 다음 발생할 사건이 안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불경기에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자, 이거는 인과성입니까? 아니면 연관성입니까? 답이 지금 나와 있죠? 네,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자, 인과관계가 아니면 연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아니냐? 자, 조건 2에 선행성이 있었죠. 자, 보세요. 불경기에는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자,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치마 길이가 짧아져서 불경기가 온 건지 불경기가 먼저 와서 치마 길이가 짧아졌는지 어떻게 증명 가능하십니까? 증명 가능하지 않죠. 뭐가 먼저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 3을 한번 보시죠. 반사실 조건화. 자, 불경기가 오지 않았더라면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반사실적 조건화인데, 자, 불경기가 오지 않았으면 여성의 치마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을까요? 그거랑 관계없죠. 그러면 적어도 조건 2와 3을 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례 1을 한번 살펴보시죠. 영수는 3달 전에 길에서 잘 가다가 넘어져서 자, 우리 영수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두통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자, 이것은 인과관계일까요? 네, 답이 나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왜? 조건 1을 위배했어요. 이번 경우에는. 자, 조건 1은 뭐냐 하면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위배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3달 전에 한 번 넘어졌어요. 그리고 3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두통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3달이라는 관계가 시간적으로 인접하냐 아니냐를 이제 밝히는 게 산업의학과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하실 일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3달 한 번의 일회성의 이 결과로는 3달이라는 시간이 인접하지 않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만약 3달 동안 계속 연속해서 넘어져서 시간이 인접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인과관계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위배됐죠. 자, 공간적 인접성 어떤 거냐? 여러분들 혹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아세요, 혹시? 나비 효과라는 용어. 영화도 있죠, 여러분들이. 나비 효과. 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유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와이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중국에서는 허리케인, 태풍으로 온다라는 게 나비 효과를 얘기하는 속설입니다. 네. 자, 이것도 사실은 인과관계는 아니죠. 인과관계가 되려면 정말 나비의 날개짓이 원인이 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에 태풍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태풍의 원인이 나비의 날개짓은 아니에요. 왜냐? 자, 조건 1이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인 인접성이 위배되어 있죠. 왜냐? 하와이랑 중국이랑은 질이 공간적으로 인접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연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례 3번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완벽한 인과관계입니다. 자, 3번은 이런 사례였죠. 변혜원, 제가 현재 강의실이 어둡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강의실 불을 켰습니다. 자, 이거는 조건 1, 2, 3을 모두 만족하죠. 자, 조건 1,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 만족하죠. 제가 이 강의실 어둡다고 생각했으니까 바로 이 공간에 있는 제가 강의실 불을 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인접성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자, 두 번째, 선행성. 자, 뭐가 먼저 있었나요? 어둡다고 생각한 게 먼저였죠. 그래서 제가 불을 켰죠. 그러니까 선행성이 먼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반사실적 조건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강의실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불을 안 켰겠죠.
네, 반사실적 조건하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이게 의학에서는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아까처럼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예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있죠? 한 10년 전에 있었던. 자, 이것도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즉, 우리가 과학적으로 원인 결과 관계를 밝힌다라는 건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퀴즈로 좀 내보려고 했는데 온라인이다 보니까요. 제가 답이 이렇게 좀 미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 인과관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리석죠. 이미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려보시고 가려도 안 가려지네요. 네. 자, 제가 원래 사실 전 치매를 전공했어요. 자, 제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끝말잇기 치료를 매일 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끝말잇기 치료를 매일 했어요. 여기서 핵심 매일이죠. 자, 그랬더니 3개월 전보다 범주 이름대기라는 이제 뭐 이렇게 단어를 대고 뭐 이름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인과관계일까요? 연관성일까요? 자, 답은 인과관계입니다. 왜? 첫 번째, 자,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 자, 만족하나요? 충족하나요? 네, 맞습니다. 충족합니다. 왜? 매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치료를 매일 하지 않고 만약에 3개월 전에 한 번만 하고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어떤 특정치를 측정했더니 어떤 측정치가 향상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인접했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매일 했습니다. 매일 했기 때문에 어떤 인지적인 측정치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행성이 있나요? 선행성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자, 이름대기가 향상된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끝말잇기 치료를 먼저 한 게 먼저인가요? 끝말잇기 치료를 한 게 먼저죠. 즉, 선행성이 자, 사건 A가 B보다 더 선행됐죠. 즉, 이것은 선행성을 만족합니다. 자, 세 번째, 반사실적 조건화를 충족하나요?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자, 제가 만일 3개월 동안 매일 끝말잇기 치료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이 인지적인 측정치가 향상되지 않았겠죠. 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니까 이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자, 인과관계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미해결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사례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건은 성립될 수 있지만 자, 어떠한 한 차례 증명이 더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증명이 없다면 자, 이러한 인과관계가 실제 효과에 의한 건지 우연에 의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우연에 의한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만약에 치매 노인이 아니라 아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 아이는 3개월이 지나면서 더 인지적으로 성숙해지겠죠. 그러한 성장에 의한 것인지 반드시 이런 트리트먼트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밝히는 게 또 다른 우리가 빅데이터적인 어떤 그런 기법이 들어가는 방법론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그와 같은 메소돌로지라고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 수업은 아주 개괄적인 빅데이터에 대한 기초를 설명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적인 것들을 정립하는 시간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수업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뭐 받아들일만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아는지는 모르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복습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퀴즈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여러분들 끝으로 빅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수학적이고 굉장히 무슨 뭐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논리라는 거는 자, 문과 이과의 어떤 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거는 이공계적인 사고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뭐 이과적인 사고로도 가능합니다. 문과적인 사고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 수업을 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기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수업 마지막으로 되돌켜보면 오늘 인과성과 연관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성과 그 연관성을 우리가 정립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었죠. 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